화를 참지 못해서 고민입니다.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봅니다. 저는 매사에 소극적이어서 인간관계도 넓은 편이 아닙니다. 저는 회사에서 부당한 일이 생기면 마음속에서 불이 활활 타듯이 분노가 느껴지며 남들보다 더 흥분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 걱정이 됩니다. 제 직업이 고객을 상대하다 보니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을 하시거나 언성을 높이며 불만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 저는 흥분하고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 너무 힘듭니다. 고객에게 화를 낼 수도 없고 분노를 표출할 수도 없으니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어제는 이전에도 블랙 컨슈머였던 고객이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저에게 삿대질과 화를 내며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들어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지 못하고 고객에게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차분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현재 후회가 됩니다. 저의 흥분하고 분노하는 모습 때문에 남들이 저를 분노 조절 장애로 보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초연입니다. 사연 주신 분은 화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군요. 고객의 공격적인 태도와 언행에 화가 났다는 사연 주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누구라도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하신 상황에서 분노를 느끼는 것은 충분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아주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때문에 그것이 전혀 잘못은 아닙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과는 별개로 분노라는 감정 자체에 대해서 느껴서는 안 되는 금기시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히려 분노를 더 다스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노를 느끼는 스스로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는 생각이 들어 그 감정을 더 억압하게 되고, 그렇다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흘러나가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 한구석에 켜켜이 쌓여 분노가 일 때 과도한 반응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엉뚱한 곳에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는 때에 스스로를 너무 비난하기보다는 충분히 그럴만했다고, 힘들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이해해주고 다독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노를 느낄 때 각기 사람마다 다른 화가 날 만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것을 발작 버튼이라고 부르더군요. 나만의 발작 버튼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의 약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분노를 느끼고 난 이후에라도 그 상황을 천천히 다시 떠올리면서 유독 어떤 부분이 가장 참기 힘들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는 이러한 부분이 과거에도 이미 경험한 부분일 것이고, 과거에도 느꼈던 비슷한 상황에서의 분노가 현재의 자극에 나도 모르게 휘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느낄 때 오롯이 현재의 상황에서 기인한 부분과 과거의 비슷한 경험에서 겹쳐지며 올라오는 분노를 구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를 연습하게 되면
점점 더 빨리 깨달을 수 있게 되어 현재의 화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고객을 대하는 상황에서 화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와 나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아 경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맺어나갑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각자의 여러 가지 감정이나 생각이 밖으로 나와 서로 뒤섞이게 되죠. 이때 우리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중에 오롯이 나에 의한 것이 있고 타인에게서 비롯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자아 경계가 명확한 사람은 이 상황에서 스스로의 것을 더 명확히 하여 타인으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사연을 주신 분이 일을 하면서 고객이 과도하게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이고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내가 그것을 다 수용해 주어야 할 이유도, 그에 맞춰 주어야 할 이유도 없지요. 나의 것이 아닌 감정을 내 안으로 끌어들여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의 주인은 나이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도록 방어막을 단단히 세우는 연습을 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분노 조절 장애는 정신의학에서 공식 진단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앞서 사연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진단을 할 정도의 문제는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상황과 사연 주신 분의 심리 상태를 자세히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가까운 곳의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시어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부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비관적이고 나약한 중2 여자인데 정말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저를 화나게 하면 분노가 조절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평소에 분노에 차 있거나 짜증을 내는 성격도 아닙니다. 제 성격은 자주 불안하고 우울한 편이며 평소에는 오히려 무감정 상태에 가까운데 화가 나면 이성을 잃게 됩니다. 음악 시간에 책을 던져서 혼난 적이 있었고 물건을 던지거나 욕을 자주 하게 됩니다. 반사회적인 생각도 자주 들고 잠도 잘 안 옵니다. 요즘 욕도 늘었고 제가 위험하고 반사회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지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부모님께 얘기했더니 분노 조절 장애는 사실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조절이 잘 된다 라는 거짓 통념으로 막아버리시더라고요. 언젠가 정신과에 가봐도 되겠냐고 했더니 제 성질이 괴팍하고 성격적 발달이 느린 거라고 확신해버리시던데, 문제는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런다는 겁니다. 게다가 제 지능적 발달은 정상이고 이제 다른 것들은 적당히 구분이 되는데 대체 왜 분노 조절만 안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사연자님. 써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일관되게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사연에 적어주셨습니다. 자신이 분노 조절 장애인지, 왜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지 많이 궁금하신 것을 보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도 크신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의 글을 읽으며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분노 행동이 나오기 전에 사연자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노를 터뜨리게 된 사건이 구체적으로 글에 나와 있지 않아서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자신의 분노 행동이 타당한 수준인지 조절이 안 될 정도로 과하게 드러난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분노를 본 타인의 반응도 중요하지만요. 구체적으로 화를 표출했을 때 사연자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때 어떤 생각이 스쳤고 어떤 감정들이 느껴졌는지 먼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시의 사건과 생각, 감정들은 아주 순식간에 지나갔을 텐데 만일 마지막에 느낀 감정이 혼란스럽거나 스스로 처리하기 매우 버겁게 되면 분노 행동으로 분출될 수도 있습니다. 짜증이 차올라 분노 행동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폭발하여 분노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단순히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척이나 좌절스러워서 상대방에게 너무나 서운해서 내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것이 답답해서 등등 다양한 감정이 원인이 되어 액팅 아웃, 즉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노 행동이라는 결과만 초점을 두고 스스로 반사회적인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지 마시고요. 분노 이전에 일어나는 자신의 마음을 차분하고 친절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사연자님은 본인에 대해 자주 불안하고 우울하고 평소에는 무감정에 가깝다고 하셨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지만 이에 대해서 표현하거나 해결할 기회가 드물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부모님께 분노 조절 장애나 정신과 상담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님은 사연자님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공감하시거나 이해하려는 반응은 아니셨습니다. 부모님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사연자님이 더 큰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연자님이 가장 답답하고 스스로에 대해 많이 혼란스럽고 불안하셨을 텐데요.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답을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고 공감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반복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부모님하고 소통할 때는 분노 행동을 해야만 조금이나마 수용되는 지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사연자님이 분노보다 약한 감정 표현을 했을 때 전혀 전달이 안 되거나 무시되거나 왜곡되거나 오해하거나 등 부적절한 반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어떨까요? 점점 언어로 감정을 전달하기보다는 강력하게 눈에 띄는 분노 행동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효과적이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그렇게 분노 행동이 강화되어 갔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감정 이해와 표현의 영역은 부모가 자녀에게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연자님의 부모님은 감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으시고요. 현재 사연자님이 중학교 2학년이고 보통 이 시기에 자신에 대해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경험은 쌓이고 감정은 많아지고 자아도 형성되는 시기인데요. 이때 생각의 흐름이나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설명하는 경험을 충분히 못하면 표현을 포기하고 내부로 침잠하거나 극단적인 표현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의 적절한 지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사연자님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채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변으로부터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데요.
당장 부모님은 소통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혼자서 설득하시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이제는 혼자 부딪히지 마시고요. 전문가를 통해서 부모에게 개입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전문가가 전달해야 그나마 부모에게 현재 자녀의 어려움이나 심각도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다니는 학교에 상담실이 있을 테니 용기 내어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선생님을 먼저 만나보고 만일 정신과적 진료도 필요하다면 연계도 하시고 사연자님의 치료를 위해 부모님도 설득해 주실 겁니다. 동시에 사연자님이 내가 일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지내는지 차근차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꾸준하게 일기 쓰기도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렇게 마음 우체국에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연 글을 보면 어린 나이에도 자기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루실 역량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연자님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인 김은하 씨는 직속 상사인 A 부장이 팀원들을 향해 고함을 지를 때면 심장이 벌렁벌렁 뛴다. 최근에는 직원 중 한 명이 자신에게 보고도 없이 외근을 나갔다며 전화로 소리를 지르다 스마트폰을 사무실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이 깨졌다. A 부장은 쟤까짓게 왜 마음대로 행동을 하느냐며 사무실이 떠나갈 듯 소리를 질렀다. A 부장은 평소엔 유머러스한 성격이지만 한번 욱하면 헐크로 돌변한다. 직원들 사이에서 그는 분노 조절 장애를 줄인 말인 분조장이라 불린다. 갑자기 폭발하듯 화를 내는 사람을 두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라고 표현하곤 한다. 분노 조절 장애는 정식 진단명은 아니지만 화를 못 참고 폭언이나 폭행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통칭하는 말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일상 용어로 자리 잡은 것은 그만큼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분노 조절 장애 증상이 심각한 경우 정식 진단명인 간헐적 폭발 장애로 진단받을 수 있다. 충동 조절 장애 가운데 하나로 분노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 파괴적 행동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단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성격이 안 좋다고 말하는 수준과는 다른 차원이다. 혹시 나도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자가 진단 문항. 성격이 급하고 쉽게 흥분하며 금방 화를 낸다. 온라인상의 게임, 가상현실 속에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 적이 여러 번 있다. 분노를 조절하기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잘한 일을 칭찬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화가 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하며 이로 인해 트러블이 생긴다. 화가 나면 타인에게 폭언, 폭력을 가한다. 분노가 극에 달해 운 적이 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돌려 탓한 적이 있다. 화가 나면 주위의 물건을 집어던진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고 억울한 감정이 자주 든다. 화를 조절하지 못해 중요한 일을 망친 적이 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편이다. 하나에서 3개, 어느 정도 충동 조절 가능, 4개에서 8개, 충동 조절이 조금 어려움, 9개에서 12개, 감정 조절이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
살면서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화가 나는 원인에 비해 과도하게 화를 표출한다면 문제가 된다. 특히 평상시에는 조용하다가 갑자기 벼락같이 화를 낸 적이 많다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화를 낸 뒤 후회하며 주변에 사과하는 일이 잦다면 더욱 그렇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제공하는 분노 조절 장애 자가진단 문항에 따르면 화가 날 때 참지 못하고 표출하거나 혹은 폭력을 가하며 물건을 집어던지고 중요한 일을 망친 적이 있다면 감정 조절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본다. 증상이 만성적이고 빈도가 잦을 경우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는 간헐적 폭발 장애를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 장애로 분류하고 구체적 진단 기준을 제시했다. 최근 3개월간 일주일에 2회 이상 폭언을 했거나 1년 내 3번 이상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신체에 해를 입을 정도의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면 간헐적 폭발 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 충동성이 기준이므로 벼르다가 계획적으로 화를 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증상이 심한 경우 약물 치료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다. 간헐적 폭발 장애는 폭언, 폭행 등 과격한 행동이 나오는 특성상 남성적 질병에 가깝다. 간헐적 폭발 장애 환자의 남녀 성비를 보면 10명 중 9명이 남성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간헐적 폭발 장애 진단 환자는 2071명으로 남성은 1812명, 87.5%, 여성은 259명, 12.5%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9.1%로 가장 많았고 30대 18.4%, 10대 15.5%, 40대 13.1% 순이었다. 20대 남성은 전체 35.2%로 가장 많았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10대의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지 못한 남성들이 성인이 돼 화를 참지 못하고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이라며 군대 내 폭력 문제는 이런 연장선에서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는 청소년기 남성들이 정서적 문제를 겪더라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기 때문이다. 청소년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영국 자선단체 스탠포는 2021년 만 14세에서 21세 남성 1,1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경험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45%가 상황이 더 나빠지더라도 자신을 분노하거나 우울하게 만드는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유는 용기가 없어서 36%, 술 안 피우고 싶지 않아서 32%, 약하거나 부끄럽게 느껴져서 30%, 비웃음 당할까봐 21%, 남성적이지 않아 보여서 14% 등이 꼽혔다. 사회학과 심리학을 비롯한 젠더 연구에서는 이를 유해한 남성성으로 규정한다. 사회적으로 강요받는 남성다움은 분노와 같은 강렬한 감정은 강화시키지만
힘든 감정을 말하는 것은 금기시하기 때문이다. 스탠포의 설립자인 니하라 크라우제 대표는 남성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면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견디는 남성의 문화적 맹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버럭맨들이 화를 내는 진짜 이유는 오랫동안 남에게 말 못하고 쌓여온 자신의 정서적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사소한 일에도 남들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거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불안, 우울, 모멸감, 수치심, 좌절감, 열등감, 억울함 등이 건드려지면서 짜증이 폭발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분노라는 탈출구를 찾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권성만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화내는 사람은 사실은 약한 사람들이다. 지탱해줄 주변인도 없고 불안하고 외롭고 자존감이 낮다. 며 누군가 자존감의 상처를 건드리면 불안감이 커지는데 이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없고 위안해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불안을 견디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화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40여 년간 분노에 관한 연구를 해온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파괴적 분노 극복하기의 저자 버나드 골든 박사는 유년기에 느낀 부정적 경험이 성인의 분노와 공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유년기에 경험한 소외감, 수치심 등이 성인기 분노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다수 있다. 폭발적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 정서 경험 같은 보다 근원적 원인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당장 화가 날 땐 어떻게? 일단 자신이 과도한 분노로 폭발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대부분 본인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긴 어렵고 가족들이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며 치료를 강권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가 자신 때문에 주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어느 정도 행동이 조절되기 때문이다. 화를 내는 공통된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떤 자극에 화가 나는지 맥락별로 정리해서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행동 계획을 세워두면 좋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화를 내는 패턴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10가지 세며 심호흡하기, 자리 피하기 등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 밖에 상대방의 의도와 달리 부정적으로 해석해 무시나 모욕을 당했다고 받아들인 것은 아닌지 인지적 접근을 해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홍 교수는 분노 폭발은 보통 30분 안에 진정되는데 당사자도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며 행동적, 인지적 교육을 통해 정서 조절의 어려움을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